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문제부터 보실 거고요. 4번 문제를 찾아보면 늘상 나오던 패턴의 문제죠. 단상 2선식 220V의 옥내 배선에서 소비 전력 40W. 역률이 80%. 바뀌지도 않네요. 40에 80% 맨날 똑같네요. 또 180등이래요. 80등 나올 때도 있고 180등 나올 때도 있고. 시설을 16A 분기회로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분기선은 최소 몇 회선이냐. 분기회로 N은요. 분기설비 용량분의 총 부하설비 용량이니까 분기설비 용량 볼트 암페어는 16A라는 전류에다가 전압 220V를 곱해주는데 여기서는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분기회로, 그러니까 부하 전류는 분기회로 용량의 80%로 한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요 80%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총 부하 설비 용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어차피 얘도 볼트 암페어 나와야 되니까 와트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지만 볼트 암페어 값이 될 거라서 40을 0.8이라고 하는 역률로 나눠주고 이런 등이 180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3.2가 나왔대요. 그래서 16A 분기 총 4회로가 돼야 되죠.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는 거라서 16A 분기 4회로를 써라 라는 얘기고, 늘 얘기하지만 여기 이 16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KC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 16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과거였으면 15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주어지는 것 따라서 가자라는 거고, 나머지 패턴은 똑같아요. 분기 설비 용량분의 총 설비 용량 계산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게 4번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뭐냐 하고 봤더니 얘도 또 한동안 안 나오더니 또 나왔네요. 얘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외워질 것 같은데 3층 사무실용 건물에 3상 3선식 6000V를 200V로 강압하여 수전하는 설비가 있다. 각종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제가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항상 뭐였냐면, 예를 들면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 펌프와 오일 기어 펌프는 상시 운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률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최초 여기 용량이라고 하는 게 6.7kW, 0.4kW, 3.7kW인데 이거를 계산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이건 나머지 기타 표들일 거고, 자 일단 나머지는 버리고 여기 보세요. 동계 난방 때 온수순환 펌프는 상시, 그죠? 보일러용과 오일기어 펌프는 수용률이 55%일 때 수용 부하값 계산하래요.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그렇다면 55%를 적용을 시켜라 이 얘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1번 문제는 온수순환 펌프라고 하는 3.7kW는 상시니까 그대로 더해주고 55%의 수용률이 적용돼야 되는 이 두 가지, 보일러하고 오일기어 펌프는 별도로 6.7 플러스 0.4를 해가지고 선에 곱하기 55%였나요? 0.55 계산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좀 봐야죠. 이거 계산했더니만 계산 결과가 얼마냐? 7.61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7.61kW가 1번 문제의 정답이 돼요. 수용률을 적용한 수용 부하값을 계산하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번은 뭡니까? 소문제 2번은 상용, 하계, 동계 동력에 대한 피상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앞에 표에서 상용값과 하계값과 동계값이 전부 다 킬로와트였으니까 여기 보시면 역률을 70%로 하기로 했죠. 동력부하. 요걸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다 나누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에다가 그냥 바로 가죠. 여기 보시면 상용, 하계, 동계가 나와 있는 26.5, 52.0, 10.8을 아까 70% 역률이었나요? 걔로 나누는 거예요. 요거를 0.7로, 요것도 0.7로, 요것도 0.7로 나눠주면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걸 계산한 결과가 얼마냐면은 37.86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거고, 두 번째 거 계산한 게 74.29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거고, 세 번째 거 계산한 게 15.43
15.43kVA. 이 1번하고 2번은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소문제 3번은 아마 총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볼까요? 그죠?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면 되느냐라고 나왔는데 여기가 말이 많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총 전기 설비 용량이라는 두리뭉실한 멘트 때문에 상용값, 하계값, 동계값을 다 더해도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계하고 동계는 계절성 부하라 같은 날 동시에 쓸 일 없잖아요. 에어컨 쓰는데 날로 틀고 이런 집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기준을 잡자고 했죠. 상용 거에다가 하계 거만 계산을 합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아까 상용 거하고 하계 거를 계산을 해보면 상용과 하계가 나와 있는 게 여기였죠. 계산한 거.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산하겠네. 두 개를 토탈하면 얼마입니까? 37.86 플러스 74.29. 여기에 기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기타. 아이, 괜히 여기다 썼네. 자, 여기 보세요. 표 2번에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라고 하는 총 용량 값이 75880V아니까 75.88kV를 75.88kV를 아까 거기 더하기에다 해줘야 돼요. 75.88 여기다가 더하기 75.88 기타 부분까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이거는 뭐예요? 상용 거 하나, 계절성 부하 중 큰 거 하계 거 하나, 다음에 기타 거 하나를 합친 거예요. 이걸 총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188.03 188.03kVA 된다. 이게 3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번은 표 1번과 표 2번에서 일부를 갖고 오면 1, 2, 3번이 해결이 되는 거고 소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변압기 용량을 계산을 할 건데 조명하고 콘센트 부하 설비가 나왔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조명과 콘센트 부하 설비에 전등은 60%, 콘센트는 70%,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를 줬으니까 자, 요거 참고자료 2번에서 전등이 60이에요. 전등 관계에 해당하는 건 60%의 수용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용량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0.52kVA로 환산하려고 1.12 더하기 45.1 더하기 1.2에다가 아까 몇 퍼센트였죠? 60이었어요? 70이었어요? 전등 설비는 60%의 수용률이네. 곱하기 0.6을 해놔야 되고 다음 여기 콘센트 관계도 10.5 더하기 0.44 더하기 3 더하기 3.6 더하기 2.4 더하기 7.2 해주고 여기 수용률이 얼마였었지요? 70%인가 봐요. 곱하기 0.7 하는 거예요. 기타라고 하는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0.1이 아니죠. 100% 쓴다고 0.1 썼네. 곱하기 할 때 여기 8, 0.8. 그럼 요거 3개. 하나, 아이씨,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밑줄로 가야죠. 이거 하나, 여기 거 하나, 여기 거 하나를 모두 다 더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4번 문제 답일 거예요. 다 더하면 48.56kVA가 나온대요. 48.56kVA가 나오는데 지금 단상 변압기를 구하라고 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단상 변압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품을 안 줬지만 48.56이 나왔다라는 건 이런 변압기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짜리를 선정하면 된다. 얘보다 큰 50kVA짜리 단상 변압기를 선정하면 됩니다. 라고 4번 문제를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동력 부하용 3상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중요하죠.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동력에 대한 것만 하는 거니까 3상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실 때 여기는 계절성 부하 중에서 작은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했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3번은 했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5번은 했다 이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상용하고 하계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앞에서
여기 상용 거 계산한 거, 하계 거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그걸 합치는 거죠. 합쳤더니 얼마냐면 아까 상용했던 거하고 하계 거 합쳐야 되고 여기 수용률 얼마로 줬나? 볼까? 여기 있다. 변압기 용량 산정 시 필요한 동력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의 65%. 동력이니까 65%죠? 그러면 상용 거 더하기 하계 곱하기 수용률을 적용을 해라. 이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상용께 얼마가 나왔었냐 했더니만 37.86. 37.86 플러스 하계께 얼마가 나왔냐 74.29. 곱하기에 수용률 65%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72.89가 나와요. 72.89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온대요. 마찬가지예요. 변압기 용량 중에 72.89라는 게 없으니까 선정을 할 때는 75 킬로볼트 암페어짜리 삼상 변압기를 선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 풀이를 보면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기타 표에 나와 있던 거 더해가지고 다 0.7로 나눴는데 그렇게 계산한 게 이미 2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2번 걸 갖다가 5번을 푸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6번 단상과 삼상 변압기 전류계용으로 사용하는 변류기 1차 측 전격 전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얘도 많이 나왔죠. 아까 1차 측에 있는 거 필요 없고 단상 변압기가 얼마였죠? 몇 번이니 단상? 여기 있네. 요거. 요게 50kV 암페어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단상은 50kV 암페어 기준이었고 삼상이 75kV 암페어에서 총용량이 125kV 암페어를 써야 되는데 단상에 대한 CTB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전류 I를 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보세요. V분의 P로 쓸 거니까 문제에서 6000V라고 나왔을 거거든요. 6000 분의 얼마? 50kg 곱하기 10의 3승. 여기를 끝이 아니고 CTB 선정하려고 여유율 주는 거죠. CT 여유율 1.2배에서 1.5배. 그럼 삼상 거 같은 경우는 얼마가 돼요? 이거 7번 아닙니다, 쌤. 6번이에요. 삼상 거 같은 경우 I 다시라고 하면 6000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루트 3VI가 되는 거잖아요. P가 루트 3VI가 되는 거니까 루트 3V, 루트 3 곱하기 6000분의 75kV 암페어. 여기에다가 똑같은 CTB 1.25에서 1.5배의 여유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느냐? 10.42에서 12.5, 10.42에서 12.5가 나오고 아래 거 계산을 하면 9.02에서 10.83, 9.02에서 10.83 한 번씩 계산한 겁니다. 자, 이럴 때 고민하시는 게 있다 그랬죠? 저희 기준은 항상 1.25배보다는 큰 걸 기준으로 하기로 했고 1.5배는 근사값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다른 책에는 표준품이 없으므로 10A를 쓴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요거의 근사값에 해당하는 15A를 하기로 했죠. 왜? 경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안전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CT가 무조건 작동할 수 있게끔. 근데 12.5니까 유사값, 근사값 한다고 해도 2.5 차이니까 10이나 15나 무방하죠. 그래서 둘 다 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 거, 삼상에 대한 건 안 돼요. 9.02보다 큰 거, 누구? 10A짜리 선정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얘는 무조건이고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10A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A라고 쓴 책도 틀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딱 절반이 떨어지게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7번 문제는 역률 개선을 위해서 각 부하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찾아보세요. 보일러 펌프가 앞에 있었네. 보일러 펌프 여기 있네요. 보일러 펌프가 여기 있는데 6.7kW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얘네들의 역률이 얼마였는지를 미리 봐야 돼요. 개선을 하는 건 95%지만 개선 전에 역률은 얼마가 돼 있나 보겠습니다. 자, 역률 개선을 위해서 각 부하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개선하려면 몇 킬로볼트 암페어의 전력용 콘덴서가 필요하냐? 그럼 기존 거를 찾아야 되는데 역률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동력 부하에 대한 역률은 모두 70%가 돼 있대요. 그럼 동력 부하에 대한 거니까 동력 부하에 대한 거는 전부 다 70%를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일러 기어 펌프라고 하는 것도 개선 전의 역률은 70%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95%로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률 개선을 하려면 콘덴서 용량 QC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표가 없으니까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라는 식을 써야 되는 거고,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개선 전 거에다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요거 정리할 때 P라고 하는 건 개선 전에 얼마예요? 6.7kW예요. 6.7kW에다가 개선 전이 0.7이었죠? 그럼 여기 루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는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니까 결국 사인 제곱 세타는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 만들 수 있죠. 마이너스 개선 후가 0.95 루트의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요거 계산기 눌러야 돼요. 눌러보시면 얼마 나오느냐? 4.63 이렇게 누르면 4.63이 나오는데 요거 자체가 킬로와트로 들어간 거니까 얘도 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소문제 7가지를 마무리 적고, 한동안 나왔던 문제인데 좀 뜸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또 나왔으니까 충분히 쌤들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9번 문제는 25m의 거리에 있는 분전함에 4kW의 교류단상 200V 전열기를 설치하였다. 배선 방법을 금속관 공사로 하고 전압 강화를 1% 이하로. 아이 줘버렸네요. 전압 강화가. 전선의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겠냐라고 해서 전선의 단면적 A는 1002분의라는 식은 변하지 않죠. 거기에 뭐예요 지금? 단상으로 나왔죠? 그럼 이건 단상 얼마? 2선씩 보는 거니까 다선식의 2배. 17.8의 2배인 35.6. 그거에다가 L 곱하기 I가 되네요. 그러면 일단 35.6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길이 굉장히 25m. I는 아직 안 나왔고요. 1000 만을 썼네요. 1000 곱하기 인데 이 전압 강화는 1%라고 했으니까 어딨어 전압이? 전압이 몇 볼트라고? 200V 나왔네. 200V에다가 200V 곱하기 0.01인가? 1% 하나. 자, 하나, 둘 하면 하죠. 그러면 이게 두 개 없어지니까 몇 볼트? 2V가 되는 거죠. 얘가 요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2. 그럼 이제 하나 남네요. I라고 하는 부하 전류를 찾아내면 되는데 단상이니까 이 I는 P는 VI에서 바로 나오죠. 결국 I는 V분의 P가 돼서 200분의 P라고 하는 게 얼마인가요? 4kW? 400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20A. 그래서 요 20A가 요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8.9 스퀘어라는 크기가 나오는데요. 표준품에는 8.9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전선 규격 1.5, 2.5, 4, 6, 10, 16. 그럼 요거네 10. 그래서 10 스퀘어를 선정하면 되겠다라는 문제죠. 전압 강화가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으니까 2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셔야 되고, 단상 2선식이나 3상 3선식 같은 경우는 그냥 선간 전압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온 전압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다선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단상 3선식이나 3상 4선식 같은 경우만 대지간 상전압을 쓸 거니까 380이 나왔을 때 220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220 나왔을 땐 110 썼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9번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4번은 시퀀스 문제네요. 다음 논리식에 대한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돼 있고, 논리회로를 그리랍니다. A 바 B니까 A에다가 낫 게이트 하나 만들고 B 하나 그려서 두 개가 AND 게이트화 시켜주고요. 여기에 C가 더하기가 되네요. 요게 논리회로가 될 거고 X라고 써줘야 돼요. 1번을 이입력 난드만으로 바꿔라. 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A바 B 더하기 C에다가 부정을 2번 해주는 거죠. 그럼 난드라는 건 여기가 잘라져야 되는데, 아니구나. 난드는 곱하기만 있는 거야. 더하기. 여기가 잘리네요. 바로 잘리네. 그럼 어떻게 잘려요? 노란색 큰 거 하나, 잘린 거 2개. 요건 좀 길고 요건 좀 짧고. 이게 A 바의 B. 도트 누가 돼야 돼요? C.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A 바라고 하는 걸 그리면 원입력 난드 게이트 회로 모양은 이 형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B 두 개가 AND가 됐어요. 거기에 버블. 이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럼 C도 원입력 난드 게이트로 하나 그리고 얘가 얘랑 AND가 돼서 큰 버블. 이게 답이죠.
그래서 난드 게이트의 숫자만 맞으면 정답이 되는 거고 이 방법을 쓰기 싫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짝꿍을 이용하자고 했죠. 자, 난드는요 투입력으로 그렸을 때는 AND의 not 요게 난드예요. 근데 이거 드모르간 정리를 하면 버블버블의 오화 게이트랑도 같은 결과를 얻어낸다. 마찬가지 원입력 형태의 난드, 사실 이것도 투입력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는 not 게이트하고 같은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거잖아요. 왜? A.B의 바라고 하는 거 자체가 A바 플러스 B의 바와 같은 거니까 A.A의 바라고 하는 건 A 바와 같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출력에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화 게이트니까 이 형태 아니에요. 그래서 버블의 위치를 뒤에다가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원입력 난드 하나 둘 투입력 난드 하나 둘 이렇게 그려지면 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대신 이 상태로 내비두면 안 돼요. 이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A에다가는 원입력 난드 형태를 하나 만들고 B에다가도 하나 만들어서 투입력 난드로 하나 잡아주고 C에다가도 원입력 난드 게이트 하나 만들어주고 그게 마지막 거랑 투입력 난드가 되면 얘가 X다. 얘도 한창 나오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수준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벌써 2002년부터 지금까지 풀었는데 안 될 리가 없어요. 그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